배신과 복수의 막장 이야기.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 좋아요. 최윤정은 이른 아침부터 식당 준비로 분주했다. 정담은 부산 해운대에서 손꼽히는 한정식당으로 그녀가 20년간 정성으로 일궈낸 자랑스러운 결실이었다. 새벽 5시부터 시장을 보고 직접 육수를 우려내고 밑반찬을 준비하는 일상은 힘들었지만 보람찼다. 남편 김태주는 건설회사 영업이사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아니, 그렇게 보였다. 최근 몇 달간 윤정은 남편의 행동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퇴근 시간이 불규칙해졌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으며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놓는 습관이 생겼다. 함께 있어도 자주 딴 생각에 잠겨 있었고 윤정이 말을 걸면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였다. 여보, 다음 주 저녁이 약혼녀 부모님 뵙는 거 잊지 않았죠? 윤정이 저녁 식사 중에 물었다. 태주는 휴대폰을 보다가 화들짝 놀라며 대답했다. 아, 응. 알고 있어. 일정 비워뒀어. 그의 대답은 짧고 건성이었다.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남편을 보며 윤정은 이상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다. 그날 밤 태준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윤정은 무의식 중에 그의 재킷 주머니를 확인했다. 그곳에서 낯선 향수 냄새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을 발견했다. 날짜는 지난주 금요일. 태준이 회식이 있다며 늦게 들어온 날이었다. 하지만 영수증에는 2인분의 코스 요리와 와인이 적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평소처럼 식당을 준비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다. 30년을 함께한 남편을 의심한다는 게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여자의 직감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점심 장사가 끝난 후 윤정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단골 손님이자 사립탐정인 이 실장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했다. 실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식당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상담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이 실장은 윤정의 진지한 목소리를 듣고 즉시 달려왔다. 윤정은 최근 남편의 행동 변화와 발견한 영수증에 대해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이 실장은 오랜 경험으로 상황을 파악하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모님, 일단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며칠간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태주는 또다시 야근이라며 집을 나섰다. 윤정은 이 실장에게 연락했고 이 실장은 태준의 차량을 미행하기 시작했다. 태준의 차는 회사가 아닌 해운대 고급 레지던스 호텔로 향했다. 1시간 후 한 여성이 호텔에서 나왔다. 이 실장이 촬영한 사진 속 여성은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세련된 외모의 여성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이 실장은 윤정에게 사진과 함께 기본 정보를 전달했다. 여성의 이름은 서은미, 인테리어 협력업체 실장으로 태준과 업무상 자주 만나는 사이였다. 윤정은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좀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이 실장의 말에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윤정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다. 낮에는 평소처럼 식당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미소 지었고 밤에는 이 실장이 보내오는 남편의 동선과 사진들을 확인하며 분노를 삼켰다. 태준과 은미는 일주일에 3번 이상 만났고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을 전전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찍은 셀카였다.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윤정은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을 발견했다. 언제부터였을까? 남편이 자신을 저렇게 바라본 적이 있었던가? 어느 날 저녁 시아버지가 식사 중에 불쑥 말했다. 며느리, 태준이가 요즘 일이 많아 고생이라더구만. 내가 좀 더 살뜰히 챙겨줘야지. 남편이 밖에서 힘들게 돈 벌어오는데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냐?
윤정은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자신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가게를 꾸려가는데 시아버지는 늘 며느리의 노고는 당연하게 여기고 아들만 감싸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윤정은 참았다.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예, 아버님.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혼자 식당 주방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세월, 힘들 때마다 서로 의지하며 극복해온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무너뜨렸다. 윤정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아들 준혁의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식당 경영도 신경 써야 했다. 무엇보다 남편과 그 여자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할 계획을 세워야 했다. 윤정은 이 실장에게 다시 연락했다. 실장님, 모든 증거를 확보해 주세요. 통화 내역, 문자, 카드 사용 내역, 만남의 모든 기록을 빠짐없이요. 그리고 그 여자의 사생활도 조사해 주세요. 남자친구가 있다면서요? 윤정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복수를 계획하는 전략가로 변모하고 있었다. 이 실장의 조사는 윤정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진실을 드러냈다. 태중과 은미의 관계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4년에 걸친 치밀한 이중 생활이었다. 이 실장이 건네준 두툼한 파일에는 그들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사모님, 각오하시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파일을 펼치자 첫 페이지에는 은행 거래 내역이 나왔다. 태주는 윤정 몰래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매달 일정 금액을 빼돌리고 있었다. 4년간의 누적 금액은 2억이 넘었다. 그 돈으로 은미에게 명품 가방과 보석을 사주었고 제주도와 일본 여행도 다녀왔다. 윤정이 식당에서 땀 흘려번 돈의 상당 부분이 다른 여자에게 흘러들어간 것이었다. 이건 횡령 수준이잖아요.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실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에는 태중과 은미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있었다. 이 실장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한 증거였다.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태주는 은미에게 당신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말하며 아내와는 이제 정이 떨어졌다고 했다. 은미 역시 오빠만 있으면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요라며 애정을 표현했다. 하지만 동시에 은미는 자신의 남자친구 민준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은미의 SNS를 분석한 결과 그녀는 태중과 민준 사이에서 이중 생활을 하며 두 남자에게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었다. 이 여자 정말 치밀하네요. 윤정은 이를 악물었다. 은미는 민준이 해외 학회로 출장을 갈 때마다 태준과 여행을 다녔고 민준에게는 태준이 준 선물을 자신이 산 것처럼 속이고 있었다. 반대로 태준에게는 민준이 준 선물을 친구에게 받은 것이라고 둘러댔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태준이 은미 명의로 강남에 오피스텔을 계약해줬다는 것이었다. 월세 200만 원을 태준이 부담하고 있었고 은미는 그곳에서 화려한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윤정은 파일을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실장님, 그 여자의 남자친구. 박민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더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서은미의 직장 동료들, 친구들도 조사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언제쯤 이 증거들을 사용하실 건가요? 윤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직이에요. 준혁이 결혼이 한 달 남았어요. 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 이런 일로 상처받게 할 순 없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그때 모든 걸 정리하겠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식당 마감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미가 사는 오피스텔 앞을 지나갔다. 15층의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자신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번 돈으로 저 여자가 편안하게 잠들고 있다는 사실이 분노를 일으켰다. 집에 도착하자
태준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평온한 얼굴로 맥주를 마시며 웃고 있는 남편을 보니 구역질이 났다. 하지만 윤정은 평소처럼 행동했다. 늦었네요. 저녁은 드셨어요? 응, 회사에서 먹었어. 당신은? 전 식당에서 먹었어요. 오늘 손님이 많아서 정신 없었어요. 일상적인 대화. 30년간 나눠온 평범한 부부의 대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연극처럼 느껴졌다. 윤정은 방으로 들어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증거 파일을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다. 며칠 후 윤정은 아들 준혁과 함께 결혼 준비 상담을 했다. 준혁은 행복한 미소로 약혼녀 혜린과의 미래를 이야기했다. 엄마, 혜린이 부모님이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오신대요. 정식으로 상견례 하자고요. 그래. 좋지. 엄마가 정성껏 준비할게. 윤정은 아들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 곧 이 아이도 아버지의 배신을 알게 될 텐데 그 충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지만 윤정은 결심했다. 준혁의 새 출발만큼은 지켜내야 했다. 그날 저녁 태준에게 상견례 일정을 알렸다. 여보, 다음 주 토요일에 혜린이 부모님 오신대요. 우리 집에서 식사 대접하기로 했어요. 태준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웃음을 지었다. 그래. 알았어. 그날은 일정 비워둘게. 하지만 윤정은 알고 있었다. 태준이 그날 은미와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이 실장이 확보한 항공권 예약 내역이 그 증거였다. 윤정은 속으로 비웃었다. 이제 선택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가족과 불륜, 무엇이 더 중요한지. 상견례 당일 아침 윤정은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 준비에 몰두했다. 한정 식당을 운영하는 그녀답게 정갈하고 풍성한 상차림을 준비했다. 갈비찜, 잡채, 전복죽, 각종 나물과 전, 그리고 정성스럽게 끓인 육개장까지. 아들의 새 출발을 축복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한 상이었다. 태준은 아침부터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안절부절 못했다. 윤정은 그의 모습을 지켜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은미가 제주도행 비행기 시간을 묻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 게 분명했다. 이 실장이 설치한 모니터링 앱 덕분에 윤정은 태준과 은미의 모든 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여보, 넥타이 이거 괜찮아? 태준이 물었다. 윤정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네, 괜찮아요. 오후 4시 준혁의 약혼녀 혜린과 그녀의 부모님이 도착했다. 혜린의 아버지는 대학 교수였고 어머니는 약사였다. 교양 있고 따뜻한 인상의 부부였다. 윤정은 최선을 다해 그들을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아니에요, 사모님.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견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되었다. 양가 부모는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며 축복을 나눴다. 준혁과 혜린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윤정은 그 모습을 보며 뭉클해졌다. 아들만큼은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다. 그런데 식사 중간 태준의 휴대폰이 계속 진동했다. 태준은 몇 번이나 화장실에 다녀왔고 그때마다 조급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혜린의 아버지가 눈치챘는지 물었다. 사장님, 급한 일이 있으신가 봐요? 아니에요. 회사 일 때문에 죄송합니다. 태준은 어색하게 웃으며 다시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10분도 지나지 않아 그의 휴대폰이 또 울렸다. 이번에는 전화였다. 태준은 당황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으려다 윤정의 차가운 시선과 마주쳤다. 여보, 전화 좀 받고 올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태준은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윤정은 그의 뒤를 지켜보며 분노를 삼켰다. 휴대폰 모니터링 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은미가 울면서 전화를 걸고 있었다. 오빠가 약속을 어기면 어떡해요?
비행기 시간 다 됐어요. 라는 문자도 연달아 왔다. 윤정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태주는 현관 앞에서 작은 목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미안해, 은미야. 오늘은 정말 못 가. 아들 상견례라. 응, 다음에 꼭 보상할게. 제주도 말고 더 좋은 데로 가자. 윤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다. 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가족이 모인 이 자리에서도 남편은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있었다. 윤정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천천히 풀었다. 아직은 아니었다. 조금만 더 참아야 했다. 태준이 전화를 끊고 돌아서자 윤정과 눈이 마주쳤다. 태준은 깜짝 놀라며 어색하게 웃었다. 아, 여보.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알아요. 들어가요. 윤정의 차가운 목소리에 태준은 할 말을 잃었다. 두 사람은 다시 식사 자리로 돌아갔고 윤정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밝게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혜린 어머님, 이 갈비찜은 제가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우리 식당 시그니처 메뉴거든요. 세상에 정말 맛있어요. 사모님 요리 솜씨가 대단하시네요. 식사는 다시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윤정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태주는 계속 불안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확인했고 은미의 메시지는 점점 더 격해졌다. 오빠, 나 화났어요. 이렇게 나를 우선순위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우리 관계가 뭐예요? 같은 메시지들이 쏟아졌다. 상견례가 끝나고 혜린의 가족이 돌아간 후 준혁이 윤정에게 다가왔다. 엄마 오늘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잘 마무리됐어요. 다행이다. 혜린이네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시더라. 준혁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윤정은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참았다. 저 순수한 아이가 곧 아버지의 배신을 알게 될 텐데 그 충격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그날 밤 태주는 은미와 통화하느라 늦게까지 밖에 있었다. 윤정은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제 결혼식까지 한 달. 그 한 달만 더 견디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었다. 윤정은 서랍에서 이 실장이 준비한 최종 증거 파일을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다. 통화 녹음, 문자 내역, 호텔 출입 영상,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은미의 이중생활 증거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윤정은 파일을 다시 숨기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곧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 그리고 제대로 대가를 치르게 해줄 거야. 준혁의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윤정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결혼식이 끝난 직후 태준과 은미, 그리고 은미의 남자친구 민준을 한자리에 모을 생각이었다. 모든 거짓이 밝혀지는 순간을 연출하기 위해 윤정은 치밀하게 준비했다. 이 실장은 윤정에게 마지막 정보를 전달했다. 사모님, 서은미가 결혼식 다음 날 박민준과 약혼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준의 부모님도 부산에 오시기로 했고요. 뭐라고요? 윤정은 깜짝 놀랐다. 은미는 태준과 불륜을 지속하면서도 민준과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중생활의 끝판왕이었다. 더 조사해보니 서은미는 민준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준의 부모님이 강남에 빌딩을 소유하고 계시거든요. 반면 김태준 이사님에게서는 당장의 현금과 사치를 즐기고 있고요. 윤정은 이를 악물었다. 저 여자는 두 남자를 완전히 우롱하고 있었다. 태준에게서는 당장의 현금과 명품, 해외여행을 챙기고 민준에게서는 안정적인 미래와 재산을 보장받으려는 치밀한 계산이었다. 실장님, 박민준 씨에게 진실을 알려줘야 할 것 같아요. 그 사람도 피해자잖아요. 그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칫 계획이 틀어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민준 씨가 진실을 알면 우리 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서은미가 받을 충격은 더 클 거고요. 윤정은 민준의 연락처를 확보해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다. 박민준 씨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서은미 씨에 관한 것인데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민준은 의아해하며 누구냐고 물었지만 윤정이 몇 가지 구체적인 사실들을 언급하자 만남에 응했다. 이틀 후 윤정은 민준을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민준은 30대 중반의 단정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윤정을 마주 앉았다. 저는 최윤정이라고 합니다. 해운대에서 한정식당을 운영하고 있고요. 남편이 건설회사에서 일합니다. 네? 그런데 저를 왜? 윤정은 준비해온 파일을 꺼내 민준 앞에 놓았다. 파일을 펼치자 민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은미와 태준이 함께 찍은 사진들, 호텔 출입 영상, 해외여행 사진,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은 애정 어린 메시지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게 무슨... 민준의 손이 떨렸다. 윤정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방법으로 알려드리게 돼서요. 하지만 민준 씨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서은미 씨는 당신과 약혼 준비를 하면서도 제 남편과 4년째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년이나? 그럼 우리가 사귄 기간 내내? 민준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는 3년 전 지인의 소개로 은미를 만났고 그녀의 밝고 적극적인 성격에 끌려 교제를 시작했다. 해외 학회나 출장이 잦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기다려준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그 시간에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던 것이었다. 제가 선물했던 것들도 저 사진에 나오네요. 은미가 다른 남자한테 자랑하려고.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정은 그의 고통을 이해했다. 자신도 똑같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으니까. 민준 씨, 저는 복수를 계획하고 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함께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민준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윤정을 바라보았다. 무엇을 하면 되죠? 윤정은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준혁의 결혼식 다음 날, 은미와 민준의 약혼식 날짜에 맞춰 모든 것을 공개하기로 했다. 약혼식장에 태준을 초대하고 두 남자가 은미의 진실을 동시에 마주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날 은미의 부모님과 친척들도 모두 올 겁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증거를 공개하면 은미는 가족들 앞에서도 망신을 당하게 되고 제 남편도 자신의 불륜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걸 견뎌야 할 거예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분노와 배신감이 그의 눈에 가득했다. 좋습니다. 제가 협조하겠습니다. 은미에게는 절대 들키지 않을게요. 그날부터 윤정과 민준은 비밀리에 연락하며 계획을 다듬어갔다. 민준은 평소처럼 은미와 대화하며 약혼식 준비를 진행했고 은미는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한 미래를 꿈꿨다. 동시에 그녀는 태준과도 계속 만나며 이중 생활을 지속했다. 결혼식 일주일 전 윤정은 식당에서 시아버지와 마주쳤다. 시아버지는 평소처럼 불평을 늘어놓았다. 며느리, 준혁이 결혼식 준비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거지? 우리 집안 체면이 달린 문제야. 네, 아버님. 걱정 마세요. 태준이가 요즘 피곤해 보이던데 네가 집안일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남편 건강 챙기는 게 아내 도리지. 윤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시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님, 제가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하는 거 아시죠? 그 시간에 남편이 뭘 하는지도 아시나요?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했다. 뭐야? 갑자기 말투가. 이제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아드님이 얼마나 훌륭한 남편이셨는지. 윤정은 그 말을 남기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시아버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다 집으로 돌아갔다. 결혼식 3일 전 태준은 또다시 은미를 만나러 나갔다. 윤정은 이 실장에게 연락해
그들의 동선을 추적했다. 이번에는 부산 광안리의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윤정은 직접 그곳으로 향했다. 레스토랑 창가 자리에서 태준과 은미는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윤정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은미가 태준의 손을 잡으며 무언가를 속삭이자 태준이 웃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윤정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던 다정한 모습이었다. 윤정은 휴대폰을 꺼내 그 장면을 사진으로 남겼다. 마지막 증거였다. 레스토랑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정은 눈물을 흘렸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30년의 결혼 생활,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준혁이 거실에서 결혼식 초대장을 확인하고 있었다. 엄마, 초대장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다음 주면 정말 결혼하는 거예요. 윤정은 아들을 안아주었다. 준혁아, 엄마가 항상 네 편이라는 거 알지?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그냥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준혁은 어머니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고 의아해했지만 윤정은 곧 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아직 아들에게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었다. 결혼식만큼은 완벽하게 치러주고 싶었다. 그날 밤 늦게 태준이 집에 돌아왔다. 술 냄새와 향수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남편을 보며 윤정은 차갑게 말했다. 씻고 주무세요. 응, 미안. 오늘 회식이. 알아요. 거짓말 안 하셔도 돼요. 태준은 아내의 차가운 목소리에 순간 멈칫했지만 술에 취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침실로 들어갔다. 윤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부산 밤바다가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이제 3일 남았어. 준혁이 결혼식, 그리고 그 다음 날. 윤정은 휴대폰에 저장된 복수 계획 메모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 민준도 협조하기로 했고 이 실장은 당일 필요한 모든 증거 자료를 준비해 두었다. 약혼식장에서 상영할 영상까지 완성되어 있었다. 윤정은 메모를 닫고 눈을 감았다. 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준혁의 결혼식 당일 부산의 한 특급 호텔 연회장은 하객들로 가득 찼다. 윤정은 우아한 한복을 입고 신랑 어머니로서 손님들을 맞이했다. 겉으로는 완벽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복잡했다. 오늘은 아들의 가장 행복한 날이지만 내일은 모든 것이 무너질 날이었다. 사모님, 정말 아드님이 복 받으셨네요. 신부가 이쁘기도 하고. 단골 손님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다. 윤정은 감사 인사를 하며 연회장을 둘러보았다. 태준은 신랑 아버지로서 친척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다정한 남편이자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윤정은 알고 있었다. 그의 휴대폰에는 은미가 보낸 메시지들이 쌓여 있다는 것을.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준혁과 혜린이 입장하는 모습을 보며 윤정은 진심으로 눈물을 흘렸다. 아들이 정말 행복해 보였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윤정은 태준을 힐끗힐끗 쳐다보았다. 태준도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 한편이 흔들렸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하나? 하지만 곧 은미와 태준이 호텔에서 포옹하는 사진이 떠올랐다. 윤정은 고개를 저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배신은 용서받을 수 없었다. 피로연이 끝나고 하객들이 돌아간 후 가족들은 신혼부부를 위한 작은 저녁 자리를 가졌다. 준혁과 혜리는 행복한 미소로 가족들과 대화를 나눴다. 엄마, 아빠, 그동안 키워주시고 결혼까지 시켜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준혁의 말에 태준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아들, 혜린이 잘 모시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부모된 도리를 다하는 거다.
윤정은 그 말을 듣고 비웃음이 나올 뻔했다. 자신은 아내를 배신하면서 아들에게는 행복하게 살라니. 하지만 윤정은 참았다. 오늘만큼은 아들을 위한 날이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신혼부부가 호텔 객실로 돌아간 후 윤정과 태준도 집으로 향했다. 차 안은 침묵이 흘렀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수고 많았어. 준혁이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 네. 우리도 저렇게 행복했던 때가 있었는데. 윤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랬죠. 언제까지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태준은 아내의 차가운 말투에 할 말을 잃었다. 집에 도착한 후 두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윤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었다. 새벽 2시 윤정의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윤정 씨, 준비 다 됐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약혼식장에서 뵙겠습니다. 제가 김태준 씨를 초대하는 건 확인하셨죠? 네, 확인했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윤정은 메시지를 확인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민주는 은미에게 사업 관계자들을 약혼식에 초대하고 싶다며 태준의 이름을 리스트에 올렸다. 은미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초대장을 보냈고 태준은 거래처 직원의 약혼식이라며 참석하기로 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식당으로 향했다.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오후 2시 약혼식장에서 벌어질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 실장이 준비한 영상에는 태준과 은미의 4년간 불륜 증거가 모두 담겨 있었다. 호텔 출입 영상, 해외여행 사진, 애정 어린 메시지, 금융거래 내역까지. 오전 11시 태준이 윤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오늘 오후에 거래처 직원 약혼식이 있어서 다녀올게. 누구 약혼식이요? 응, 서은미라고 인테리어 협력업체 실장이야. 업무상 자주 만나던 사람인데 초대를 받아서. 윤정은 손에 쥔 칼을 꽉 잡았다.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업무상 자주 만나던 사람이라니. 그래요, 다녀오세요. 전화를 끊은 윤정은 이 실장에게 연락했다. 실장님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모든 준비 완료했습니다. 오후 1시 윤정은 식당 일을 직원에게 맡기고 서둘러 약혼식장으로 향했다. 부산 중심가의 한 호텔 연회장이었다. 윤정은 눈에 띄지 않게 2층 발코니 쪽 자리에 앉았다. 이 실장도 연회장 뒤편에 대기하고 있었다. 하객들이 하나둘 입장하기 시작했다. 은미의 부모님과 친척들, 그리고 민준의 가족들이 보였다. 은미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고, 민준은 무표정한 얼굴로 단상에 서 있었다. 오후 2시 10분, 태준이 연회장에 들어왔다. 그는 정장을 갖춰 입고 축의금 봉투를 들고 있었다. 태준은 은미를 찾아 주위를 둘러보다가 민준과 눈이 마주쳤다. 순간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민준은 차가운 눈빛으로 태준을 응시했다. 약혼식이 시작되었다. 은미가 입장하는 모습을 보며 태준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듯했다. 자신의 불륜 상대가 다른 남자와 약혼식을 올리는 것을. 식이 진행되는 동안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주변 하객들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다. 은미는 태준의 존재를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식을 진행했다. 신랑 신부 소개가 끝나고 축하 영상이 상영될 차례였다. 사회자가 말했다. 그럼 이제 신랑이 특별히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연회장이 어두워지고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은미와 민준의 데이트 사진들이 나왔다. 하객들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곧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스크린에 은미와 태준이 호텔에서 나오는 영상이 나타났다. 이어서 두 사람이 해외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데이트 장면, 그리고 애정 어린 문자 메시지들이 차례로 공개되었다. 오빠 사랑해요. 평생 함께해요. 은미야, 너만 있으면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 연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은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다. 4년간의 불륜 관계, 금융거래 내역, 태준이 은미에게 보낸 2억 원이 넘는 선물과 생활비까지 모두 공개되었다. 마지막 장면에는 은미가 민준에게 보낸 메시지와 태준에게 보낸 메시지가 나란히 비교되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두 남자에게 사랑해라고 말하는 은미의 이중적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영상이 끝나자 연회장은 충격에 빠졌다. 은미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고 그녀의 부모는 당황하며 무슨 일인지 물었다. 민준은 단상에서 내려와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약혼식은 취소하겠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이 진실입니다. 서은미는 저와 교제하는 동안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를 유지했고 두 사람 모두를 속였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태준은 서둘러 연회장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윤정이 2층에서 내려와 그의 앞을 막아섰다. 여보, 어디 가세요? 태준은 아내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윤정아, 이건 이건 뭐죠? 거래처 직원의 약혼식이라고 하셨죠? 4년 동안 불륜을 저지른 여자의 약혼식 말인가요? 윤정의 목소리는 차갑고 또렷했다. 주변 하객들이 두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태준은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다. 민준이 다가와 태준에게 말했다. 김태준 이사님, 당신도 피해자이긴 하지만 동시에 가해자입니다. 30년 결혼 생활을 배신하고 가족을 속였죠.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겁니다.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은미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그녀의 부모는 딸을 붙잡고 무슨 일이냐며 다그쳤다.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윤정은 태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집에 가서 이야기합시다. 오늘 밤 모든 걸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윤정은 태준을 남겨둔 채 연회장을 떠났다. 밖으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다. 하지만 윤정은 이를 악물고 걸음을 옮겼다. 복수의 첫 단계는 성공했다. 이제 남은 것은 태준과의 최종 결산이었다. 윤정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였다. 태준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윤정은 거실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다. 손에는 이혼 서류가 들려 있었다. 변호사와 상의해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태준이 집에 들어왔다. 그는 완전히 지쳐 보였다. 윤정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앉으세요. 태준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게 전부예요? 나도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처음에는 그냥 외로움 때문이었어. 당신은 늘 식당 일에만 매달려 있고 나는 혼자. 그만하세요. 윤정의 차가운 목소리가 태준의 변명을 끊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제가 왜 식당 일에 매달렸는지 알면서 그런 말을 하세요? 준혁이 교육비, 생활비, 이 집 대출금 다 제가 번 돈으로 갚아온 거 아세요? 당신 월급으로는 부족해서 제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 건데 그게 외로움의 이유가 돼요? 태준은 고개를 숙였다. 윤정은 테이블 위에 준비해둔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4년간 당신이 서은미에게 쓴 돈이 2억 3천만 원입니다. 명품 가방, 보석, 오피스텔 월세, 해외여행 경비까지. 그 돈이 어디서 났죠? 우리 공동 계좌에서 제가 번 돈에서 빼돌린 거예요. 윤정아, 서은미 명의로 된 강남 오피스텔 계약서도 여기 있어요.
당신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호텔 영수증만 해도 80장이 넘어요. 제주도 여행 2번, 일본 오사카, 태국 푸켓까지. 저는 식당 일 때문에 가족여행 1번 못 가는 동안 당신은 다른 여자랑 해외를 누비고 다녔네요. 윤정은 서류를 하나씩 태준 앞에 던졌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태준은 그것들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더 기가 막힌 건 준혁이 결혼식 전날까지도 그 여자와 통화했다는 거예요. 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도 당신 머릿속은 온통 불륜 상대뿐이었죠.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윤정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로 30년이 지워지나요? 제가 당신을 얼마나 믿고 살았는데. 당신 사업이 어려울 때 제 식당 수익금으로 빚을 갚아줬고 당신 부모님 병원비도 제가 댔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구박할 때도 참았어요. 당신을 믿었으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니까.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당신은 뭘 했어요? 제 등 뒤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제가 번 돈으로 그 여자한테 명품을 사주고 저한테는 식당 운영한다고 집안일 소홀하다는 소리나 듣게 만들었죠. 태준이 고개를 들어 윤정을 바라봤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다시 시작하자. 은미랑은 완전히 끝났어. 오늘 일로 다 끝났다고. 윤정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용서요? 다시 시작이요? 당신이 스스로 끝낸 게 아니라 들켜서 끝난 거잖아요. 오늘 약혼식장에서 제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당신은 계속 그 여자를 만났을 거예요. 아니야. 나도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었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난주에도 그 여자한테 사랑한다고 문자 보냈잖아요. 제가 다 확인했어요. 태준은 할 말을 잃었다. 윤정은 테이블 위에 있던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다. 이혼합시다. 윤정아. 준혁이 결혼식이 끝났으니 이제 우리도 정리할 때가 됐어요. 변호사와 상의해서 재산 분할 내역도 다 정리했어요. 식당은 제 명이니까 당연히 제 거고 이 집은 반반으로 나눠요. 당신이 서은미한테 쓴 2억 3천만 원은 제 몫에서 추가로 보상받을 거예요. 윤정아. 제발 진정하고 얘기 좀 하자. 준혁이 생각해서라도. 준혁이요? 지금 준혁이 얘기를 해요? 그 아이 아빠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걸 알면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그래도 말해야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하니까.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준혁이한테만은 제발 말하지 마. 그 애가 받을 상처를 생각하면. 당신이 불륜을 저지를 때는 그 생각을 왜 안 했어요? 4년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아들 생각은 단 한 번도 안 했죠? 윤정은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부산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한때는 저 야경을 보며 행복을 느꼈는데 이제는 모든 게 공허했다. 내일 준혁이한테 다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안에 이 집에서 나가세요. 변호사가 연락할 겁니다. 윤정아.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윤정은 돌아서서 태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이 끝낸 거예요. 서은미와 처음 만났을 때, 첫 번째 키스를 했을 때, 호텔에 들어갔을 때, 해외여행을 떠났을 때, 그때마다 당신은 우리 결혼을 끝내기로 선택한 거예요. 전 그냥 그 선택의 결과를 확인시켜 드리는 것 뿐이에요. 태준은 무너져 내렸다.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쥐었다. 윤정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 윤정은 침대에 쓰러지듯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정말 끝나는 것이었다. 슬픔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다. 함께 웃었던 순간들, 힘들 때 서로 의지했던 기억들, 준혁이를 키우며 나눴던 행복한 시간들이
모두 거짓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다. 태주는 거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윤정은 그를 보지 않고 집을 나섰다. 식당으로 가는 길에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혁아, 엄마야. 오늘 저녁에 엄마 식당으로 올 수 있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얘기할 게 있어서. 혜린이도 같이 와. 중요한 이야기야. 알겠어요, 엄마. 걱정되네. 6시쯤 갈게요. 전화를 끊고 윤정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 될 것 같았다. 저녁 6시 준혁과 혜린이 식당에 도착했다. 윤정은 조용한 룸으로 그들을 안내하고 직접 준비한 음식을 차려냈다. 하지만 누구도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다. 준혁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빠는 왜 안 오셨어요? 윤정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준혁아, 엄마가 너한테 힘든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 네 아빠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 4년 동안.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요? 아빠가? 그래. 어제 그 여자의 약혼식이 있었는데 거기서 모든 게 밝혀졌어. 윤정은 아들에게 지난 몇 달간 일어난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남편의 수상한 행동, 뒤를 밟았던 것, 사립탐정을 고용해 증거를 모은 것, 그리고 어제 약혼식장에서 벌어진 일까지.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혜린이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한참 후에야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엄마랑 아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혼할 거야. 엄마, 미안해, 준혁아. 내 결혼식 끝나자마자 이런 얘기를 해서. 하지만 숨길 수 없는 일이었어. 준혁은 고개를 떨구고 말이 없었다. 혜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많이 힘드셨겠어요? 혼자 이 모든 걸 견디시면서? 괜찮아, 혜린아. 난 이제 괜찮을 거야. 오히려 진실을 알고 나니 홀가분해. 30년간 착각 속에서 산 것보다는 나아. 윤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다. 준혁이 일어나 어머니를 안아주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엄마 편이에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긴 시간 대화를 나눴다. 준혁은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를 표현했고, 윤정은 아들을 진정시키며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혜린도 시어머니를 위로하며 필요한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날 이후 태주는 집에서 나가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다. 이혼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태준이 불륜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재판은 윤정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한 달 후 이혼이 확정되었다. 윤정은 식당과 집의 70%를 가져갔고, 태준이 은미에게 쓴 돈에 대한 배상금 1억 원도 받았다. 태준은 회사에서도 불륜 스캔들로 인해 입지가 좁아졌고 결국 사표를 냈다. 서은미는 약혼식 사건 이후 부산을 떠났다. 부모님과의 관계도 틀어졌고 직장도 그만둬야 했다. 민주는 그녀와 완전히 연락을 끊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가끔 윤정에게 연락해 안부를 물었고 두 사람은 같은 고통을 겪은 동지로서 우정을 나눴다. 이혼이 확정되고 3개월이 지났다. 윤정은 여전히 식당을 운영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어느 토요일 오후 준혁과 혜린이 식당을 찾아왔다. 준혁은 밝은 표정으로 어머니를 안아주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 사실 엄마도 그래. 이상하지?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랑 헤어졌는데 마음이 편해. 그만큼 힘들게 사셨다는 거죠.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혜린이 옆에서 거들었다.
어머님, 다음 주에 저희랑 제주도 여행 가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그럼 준비 다 했어. 몇 년 만에 여행인지 몰라. 실제로 윤정은 지난 20년간 제대로 된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다. 늘 식당 일에 매여 있었고 가족여행도 태준의 일정에 맞춰야 했기 때문에 제대로 즐긴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자신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었다. 제주도 여행은 윤정에게 힐링의 시간이었다. 준혁과 혜리는 시어머니를 위해 정성껏 일정을 준비했다. 아름다운 해변을 걸으며 바다를 바라보는 윤정의 얼굴에는 평화로움이 감돌았다. 엄마 행복해 보여요. 준혁이 말했다. 윤정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행복해. 너희 덕분이야. 여행 마지막 날 저녁 세 사람은 해변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 석양이 바다를 물들이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세요? 윤정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모르겠다. 연락도 안 하고 있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인생을 살겠지. 가끔은 아빠가 불쌍하기도 해요. 모든 걸 잃었잖아요. 그건 자기가 선택한 거야, 준혁아. 누구도 불륜을 강요하지 않았어. 그 사람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뿐이야.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혜린이 대화의 분위기를 바꾸려고 말했다. 어머님, 다음에는 어디로 여행 가고 싶으세요? 글쎄, 유럽도 가보고 싶고, 호주도 좋을 것 같아. 젊었을 때 한 번도 못 가봤거든. 그럼 내년에 호주 가요? 제가 일정 짜드릴게요. 세 사람은 웃으며 미래의 여행 계획을 이야기했다. 윤정은 이 순간이 감사했다. 비록 결혼 생활은 실패했지만 아들만큼은 제대로 키운 것 같았다. 부산으로 돌아온 후 윤정은 식당 운영에 새로운 변화를 주기로 했다. 메뉴를 현대적으로 개편하고 인테리어도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다.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윤정은 오랜만에 여유를 가졌다. 그동안 미뤄왔던 취미 생활도 시작했다. 수채화 클래스에 등록했고 요가도 배우기 시작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윤정은 점점 변화하고 있었다. 어느 날 수채화 클래스에서 만난 한 남자가 윤정에게 말을 걸어왔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남자였다. 그림 실력이 좋으시네요. 처음이라고 하셨죠? 네, 이제 시작한 지 한 달 됐어요. 저는 이강민이라고 합니다. 사진 작가예요. 네, 저는 최윤정이에요.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강민은 부산에서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3년 전 아내를 병으로 잃고 혼자 살고 있었다. 윤정도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나눴다. 최근에 이혼했어요. 30년 결혼 생활을 정리했죠. 힘드셨겠어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자유로워요. 그동안 나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거든요. 강민은 윤정의 말에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서 비슷한 감정을 느꼈어요. 슬프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날 이후 윤정과 강민은 가끔 만나 차를 마시거나 전시회를 함께 관람했다. 연애 감정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좋은 친구가 되었다. 한편 태주는 어렵게 살고 있었다.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지만 예전만큼의 수입은 얻지 못했다. 원룸에서 혼자 사는 생활은 쓸쓸했다. 은미와도 완전히 연락이 끊긴 상태였고 아들 준혁도 그를 만나려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태주는 윤정의 식당 앞을 지나갔다. 새롭게 리모델링된 식당은 예전보다 훨씬 세련되고 현대적으로 변해 있었다. 손님들로 북적이는 모습을 보며 태주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다.
윤정이는 잘 살고 있구나. 나 없이도. 태주는 발걸음을 돌렸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대가였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는 쓸쓸히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갔다. 6개월이 지났다. 윤정의 식당은 리모델링 이후 더욱 번창했다. 젊은 손님들도 많이 찾아왔고 SNS에서도 인기를 얻었다. 윤정은 이제 단순한 식당 운영자가 아니라 성공한 사업가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준혁도 직장에서 승진했고 혜리는 첫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윤정은 곧 할머니가 되는 것이었다. 한때는 무너질 것 같았던 삶이 이제는 새로운 행복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윤정은 강민과 함께 해운대 해변을 걸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두 사람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최근에 개인전 준비하고 있어요. 제 사진 전시회인데 오시겠어요? 물론이죠. 언제예요? 다음 달 초에요. 초대장 보내드릴게요. 윤정은 미소 지으며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모습처럼 인생도 그런 것 같았다. 고통이 밀려왔다가도 언젠가는 빠져나가고 새로운 행복이 찾아온다. 강민 씨, 전 지금 정말 행복해요. 그럼 됐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배신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 이제 그녀는 진정으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누군가를 위한 희생이 아닌 자신을 위한 선택들로 채워진 삶. 그것이 윤정이 찾은 새로운 행복이었다. 해가 저물고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다. 윤정은 그 아름다운 풍경을 가슴에 담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앞으로도 힘든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다. 어떤 고통도 결국은 지나가고 더 강한 자신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윤정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